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제2과목인 스프레드시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혜영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에 관련된 내용인데 엑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구성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화면 구성과 그다음에 셀을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입니다. 엑셀은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엑셀 2010의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러죠? 셀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셀. 자, 우리 몸속의 셀, 세포, 아주 작은 단위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제 이 네모 하나하나를 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화면에서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책이라든지 또 다른 선생님이 빠른 실행 도구에 있는 뭐 좀 눌러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어딘지 모르면 좀 소통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010 하면은 여기가 파일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단추 속에는 저장하기, 새로 만들기, 또 엑셀 옵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있죠. 아주 작은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이 부분을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저장 단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렇게 세 개의 단추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여기에 자기가 필요한 명령어들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네, 이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는 제목 표시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 표시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 엑셀이다 그러죠.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이 여기가 표시가 돼요. 아직 저장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통합 문서 1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홈이다, 홈 탭이다, 삽입 탭이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다, 탭이라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탭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그룹명이 됩니다. 글꼴이라는 그룹명이 되고 해당되는 명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자 색을 주는 명령어를 찾아간다 그러면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자 색 주는 명령어 이런 단계로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탭, 그룹, 명령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러분이 내가 이쪽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리본 메뉴를 숨길 수 있습니다. 잠시. 자, 이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무 탭이나 더블 클릭을 해주면 리본 메뉴가 다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탭을 더블 클릭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름 상자가 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셀을 눌렀다. 그러면 여기에 셀 주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수식 입력줄이 됩니다. 그래서 셀에 입력된 값, 수식 이런 것이 표시가 되고 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수정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 B, C, D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 2, 3, 4, 5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의 이동을 이제 보긴 볼 건데 1행에서부터 마지막 행을 여러분이 구경해 보려면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행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면 마지막 행으로 이동한다 라고 그랬죠. 엑셀의 마지막 행은 얼마일까? 바로 이제 104만 8,576번째 행이 돼요. 굉장히 많죠.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바로 2의 20승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것은 이진수죠. 0과 2를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2의 배수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마지막 열은 얼마일까? 컨트롤 누르면서 여러분이 방향키 오른쪽 가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열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열은 이제 영어로 써져 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XFD 열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얼마냐면 16,384번째가 돼요. 자, 이 숫자는 2의 14승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셀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포인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 포인터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전체를 워크시트다라고 하고요. 시트 탭입니다. 시트 탭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계속해서 시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표시줄입니다. 작업에 대한 입력, 준비 상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요. 여기 보면 확대 단추, 축소 단추가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보는 형태, 이 버튼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는 바로 이 형태가 되죠.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보겠다, 미리 보기로 보겠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버튼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랬죠.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체크된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체크된 것이 현재 추가된 것이고요. 클릭해주면 체크가 되면서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없는 명령어는 눌렀을 때 기타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타 명령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명령어를 선택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네, 엑셀 화면이에요. 바로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라고 그랬죠. 여기에 목록을 눌러주면 이게 체크된 데가 있죠. 여기 추가된다라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걸 추가하고 싶다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없는 명령어는 어떻게 추가할까? 기타 명령을 눌러주면은 엑셀에서 주어진 많은 명령어들이 있고, 목록을 눌러주면 모든 명령어 눌러주면 엑셀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다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하나 선택해주고 추가를 눌러주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제거할 때는 마우스 우측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마우스 우측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이렇게 해주면은 또 빠르게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냐면요. 셀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이 마지막 행으로 가겠다. 마지막 열로 가겠다. 컨트롤 방향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2의 20승 번째인 104만 8,576. 자, 얘는 2의 14승인 16,384번째 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A1 셀로 이동하고자 한다. 그러면 컨트롤 홈키를 눌러주면 A1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하다 보면 마우스를 이제 잘못 클릭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A1을 눌러주면 컨트롤 홈, A1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컨트롤 홈을 눌러주면 돼요. 이상한 데 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1이 안 보이면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탭을 눌러주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나요? 내가 커서가 여기가 있다. 탭을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되죠. 다시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Shift 탭을 눌러주면 돼요. 내가 여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이 되나요? 네, 바로 다음 줄로 이동이 되죠.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Shift 엔터를 치면은 위로 갑니다. 위로. 네, 반대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홈을 눌러주면 해당하는 행에 A열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홈을 눌러주면 여기 맨 앞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컨트롤 엔드는 데이터 입력된 범위 중에서 가장 오른쪽 아래 셀로 이동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가 차 있는데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다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컨트롤 엔드를 눌러주면 이제 입력된 범위 중에서 가장 마지막 셀로 이동한다 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입니다. 한 화면 위로 이동하겠다, 아래로 이동하겠다. Alt를 눌렀어요. Alt 한 화면에 좌우로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엑셀을 입력하다 보면 굉장히 길죠. 이게 이제 하나의 한 화면인데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은 이렇게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는 것이고 Alt 페이지 업은 이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이 이만큼인데 오른쪽에 더 있다라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 컨트롤 페이지 업, 네, 컨트롤 페이지 다운입니다. 현재 시트 앞 뒤로 이동이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화면 하단이 시트 탭이다 그랬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있죠. 이렇게 시트와 시트 사이를 이동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5를 눌러주면 이제 무슨 셀로 이동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마우스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C에 3456번째 сел로 가고 싶어요. 너무 멀죠? 네, 그럴 때 F5를 눌러주고 셀 주소를 입력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또는 이름 상자에 입력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A, B, C, D가 써져 있고 1, 2, 3, 4가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수식 입력줄이 있고 여기가 이름 상자 칸이다라고 그랬죠. 이곳에다가 셀 주소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도 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F5키 눌러보세요. 그래서 C에 5634번째로 가겠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되죠. 자, 이곳에다가 F 6789번째로 가겠다 하고 엔터 치면은 이동이 되죠.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됩니다.
연속된 셀을 선택하고자 할 때 Shift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또는 Shift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범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된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 출발점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고 이 부분에서 Shift 클릭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여기서 Shift 누르면서 방향키를 눌러주면은요, 계속해서 이어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연속된 셀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내가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해주면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행 전체를 지정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1, 2, 3, 4가 있죠. 내가 2번 여기를 눌렀다. 그러면 이 셀 전체가 지정이 되는 거죠. A, B, C가 있다. 만약에 내가 C, 이 문자 부분을 눌렀다. 그러면 이 열이 전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을 클릭을 해주면 해당된 부분을 전체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단축키를 본다면 Shift 스페이스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커서 마우스 포인터 놔둔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한 행 전체가 지정이 되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하나의 열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단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요. 엑셀에 보면은 여러분이 1, 2, 3, 4 적혀진 데하고 A, B, C 적혀진 데가 있죠. 이 모서리 이 부분. 여기를 눌러주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Shift 스페이스가 한 행 전체를 지정하는 거다 그랬죠.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하나의 열을 전체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또 워크시트 전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워크시트 전체를 지정하고 싶다. 교차하는 부분, 이 부분을 누르든지 컨트롤 A를 누르든지 컨트롤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든지 자, 모두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행 삽입 삭제는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삽입이 있습니다. 또는 삭제도 있습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열 번호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주면 또 삽입, 또 삭제가 있습니다.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너비 조절이다. 여러분 이제 A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B칸이 이렇게 있죠? 이거 좀 늘리고 싶다 그거죠. 경계선에서 드래그 해주면 돼요. 또는 자, 경계선에서 드래그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고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늘려주고 사이즈에 맞게 메뉴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숫자, 열 너비를 딱 20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 열 번호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주면 열 너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다가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또는 여러분이 단지 하나의 열이냐 여러 개의 열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열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네, 선택한 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행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계선에서 드래그 하든지 더블 하든지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메뉴로 이용할 거면 홈 탭에 보면은 셀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식이라는 메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여기 보면 서식이라고 있죠. 네,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서 열 너비
얼마로 줄 거냐? 20으로 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열 너비 자동 맞춤, 경계선 더블 클릭한 것과 같습니다. 기본 너비는 원래 엑셀에서 있던 기본적인 열 너비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숨기기와 숨기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 열을 화면에서 숨기기 할 수 있고 또 숨겨진 열을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자, 데이터 입력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셀에 여러 줄로 데이터를 입력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를 누를까? Alt, Enter를 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A1에다가 이 하나의 셀에다가 이제 데이터 입력이라는 글자를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셀을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Alt 엔터를 치면은 하나의 셀에 이렇게 두 줄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여러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쓰고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영역 지정된 곳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컨트롤 홈을 눌러서 A1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쓸게요. 대한 쓰고 나서 Alt 엔터를 치는 거죠. 민국 이렇게 대한민국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여기다 클릭해주고 자 범위 지정을 할게요. 여러분이 임의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는 거죠. 자, 마우스 손 뗐어요. 그리고 엑셀을 입력하고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선택한 영역에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을 중심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걸 문자화 시켜주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따옴표를 입력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주면 그게 모두 문자화로 강제로 맞춰버립니다. 자, 숫자 데이터는 여러분 숫자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화면에 잘 입력을 했는데 샵샵샵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열의 너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열의 너비를 늘려주면 되고요. 또 지수 형태로 이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2 플러스 07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10의 7승 곱하기 10의 7승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에 숫자의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너비를 늘려주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분수를 입력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1/2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텐데 슬래시가 입력이 되면 엑셀은 무조건 날짜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제대로 입력하려면 0을 쓰고 한 칸 띄고 입력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숫자 분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데이터는 슬래시나 하이폰으로 입력을 해야지 날짜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7년 그죠?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입력한 것은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는 반드시 슬래시로 입력을 해야만 날짜로 인식을 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날짜로 인식을 못하면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또 나이 계산 그런 것들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됐죠? 시간을 입력할 때는 이제 콜론을 입력을 해서 시, 분, 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요. 1시 41분 할 때 1 콜론 41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단축키 중에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주면 오늘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가 되고, 또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해주면 지금 현재의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시간. 네. 자, 다음에는 이제 기호 입력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그런 기호는 다 미음 눌러주고 한자키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입력된 걸 다 보기 위해서는 탭을 눌러주면 모든 기호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삽입의 텍스트 그룹의 기호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냐면, 한글 자음은 다 돼요. 미음이라고 써놨지만 한글의 자음을 눌러주고 한자 키를 눌러주고 이제 탭 키를 눌러주면 해당되는 자음에 해당된 이제 특수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미음에 있어요. 전화기, 별, 네모, 다이아몬드. 그렇기 때문에 미음을 가장 많이 씁니다. 만약에 문제가 기호를 입력하려면 이제 미음만 눌러야 된다. 그렇게 하면 틀리죠. 나오는 모양이 다 틀려요. 자음을 보시면. 자, 임의의 자음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한자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기호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